번째는 그 의사결정은 뭐냐? 자, 문제 해결하는 거에도 여러분들 대충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게는 우리 나의 개인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가 뭐가 있어? 지금 애플 맞는 거, 오늘 애플 맞는 것도 문제는 문제겠지? 그 현상을 쫙 내가 지금 몇 점 정도 되지? 내 공부 시간은 어떻지? 뭐 어떻게 되지? 남은 어떡하지? 쫙 해갖고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되지? 몇 시간 자고 공부를 한 몇 시간 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나온 방법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고? 의사결정. 의사결정에서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많은 의사결정을 했죠. 가장 최근에 어떤 의사결정을 했어요? 대학은 어느 대학을 가야지? 1지방, 2지방, 3지방. 전공을 뭘 해야 되지? 이것도 여러분들 개인, 부모님, 또 뭐 학원, 기타 선생님, 고등학교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할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쉽게 대학이라 하자. 근데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선택할까? 그럼 뭐 첫째 뭐야? 가장 우선 뭐 취업, 그렇지? 그 다음에 뭐야? 어떤 연봉, 그 다음에 또 뭐야? 나의 적성, 뭐 이런 거 따져요. 그래가지고 가중치를 둬. 아, 나는 일단은 이게 100점 만점이라면 나는 취업이 잘 되는 게 나 우선이야. 그럼 이거는 50점 줘. 근데 나는 연봉은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 20%. 적성이 중요하지 30%. 이렇게 해서 합의 100이야. 근데 A라는 과는 취업은 잘 되는 적성이죠, 안 맞아. 그지? 근데 그래서 뭐 취업에서는 B가 제일 잘 되고 뭐 여기가 중이고 여기가 하고, 연봉은 여기가 제일 높고 뭐 여기가 중이고 여기가 하고, 적성은 이게 내가 제일 잘 맞고 이게 중이고 이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걸 다 곱해가지고 상, 중, 중. 그럼 이게 제일 점수가 높다. 그러면 이게 1등. 아, 나는 그러면 B과로 가야 되겠다. 이게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2과로 3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을 선택하거나 대학을 선택하거나 누구의 조언을 받거나 해서 결국은 선택을 했지만 그 안에 이런 프로세스 다 밟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야? 오늘 여행을 내 방학 때 이제 나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어디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아시아로 갈까? 아프리카로 갈까? 근데 거기에 비용은 얼마 들고 안전은 어떻고 뭐 어떻고 그 점수를 매겨. 응? 그러니까 비용 대비 뭐 제일 안전한 거 한다고 보니까 아시아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시아에 어느 나라 가겠다. 이게 다 우리가요. 다 의사결정할 때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했지만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간단한 표를 만들어서 간단하게만 계산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게 뭐냐? 복잡한 인지적인 과정으로 종종 특정 행동의 단계를 선택하면서 과정으로 정의하고 선택을 하고 결론을 내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이제 식당에 가면 그냥 주는 대로 밥 먹잖아요. 근데 직장 가면 식당 없는 사람들 식당에서 밥 먹으라 할 때 그게 고민이라 그래.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오늘 뭐 먹을까? 응? 맛집을 가는데 어디를 갈까? 그것도 머릿속에서 몇 군데가 있어. 그지? 그래서 시간과 비용과 뭐와 나의 기호와 이런 거 딱 따져갖고 오늘 여기야. 응? 그 머릿속에 이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를 잘 활용을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뭐야?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주의 깊은 자료 수집. 그래서 내가 지금 가중치를 제대로 준 거냐? 그 다음에 여기에 내 기준을 삼을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된 거냐? 중요한 기준을 내가 빼뜨린 거 아니냐? 만약에 취업과 연봉만 따졌는데 내 적성은 안 따졌어. 그러면 취업 잘 되고 연봉 높은 거로 결정했는데 가보니까 내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 그래도 나 그냥 그거 맞춰서 다니면 괜찮은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뭐야? 내가 기준을 잘못 잡은 거지. 내 적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연봉 뭐 이런 거보다 난 적성이 중요해. 그럼 적성 가중치 많이 줘야지.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 그리고 선택했는데 가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지. 그죠? 그게 굉장히 어렵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비전 발표 때 뭐 했어요? 나는 뭐 응급실 간다. 나는 어디 간다. 그러면 해봐. ABC 해봐. ABC 해봐. 나는 1. 해외. 2. 나는 교사. 3. 나는 응급실. 그래서 나의 가중치 1, 2, 3 해서 따져봐. 그러면 결국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과 어떤 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의사결정이냐. 좋은 게 좋겠지. 그러나 이게 과연 나한테 현재 나하고 가장 맞는 거냐를 정확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도 가보면 쉽지 않은데 야 이거야 하고 나 이거 필이 꽂혔어. 나 이거야. 근데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힘들어. 나 안 맞아. 그럼 다시 오면 기회비용, 시간과 노력과 이게 다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하려면 너무 힘들어.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에서 개인적 변인, 의사결정은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감각과 직관을 통해 인식하고 이성과 감정에 그들의 인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개별성은 의사결정의 일부를 찾아야 된다. 여기서요. 감각과 직관을 통해 인식하고 여러분들 그 직관이라는 게 서양 사람들도요. 서양 사람들도 의사결정할 때 이성 플러스 직관. 서양 사람도 과학적이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데이터만 갖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플러스 직관, 인투이션.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 경험이야,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썼는데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부모들이 야 그거보다 이게 낫지 않니? 난 이게 좋은데. 근데 엄마 아빠 생각할 때 이게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그건 뭐야? 인생을 살아오고서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조언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좋다면 그걸 하는 거지. 그러나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저건 어떻지? 비교해 보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나이대에 대해서 경험을 쌓아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과학적이라서 그냥 과학적인 데이터만 그거 아니에요. 경험과 그 어떤 그 인투이션도 다 합쳐서 최대한의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검토해서 한다. 그래서 개인적 변이만 성별도 있겠고 가치관도 있을 거고 삶의 경험도 있었고 개인적인 선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도구.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런 테이블. 이게 테이블이잖아, 테이블.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말한 아까 문제 해결도 확산하는데 어떤 방법론들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수렴하는 방법 도구도 있어요. 의사결정도 그 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거기는 어떻게 하는 그 방법론도 있을 거야. 그걸 배워서 그런 걸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경영학이나 기타 등등에서 쓰는 일반적인 방법론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념을 문제 해결이라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방법론들을 배워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밟아서 하는 거구나. 의사결정도 그냥 내가 좋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두고 대한 여러 가지 중에서 그걸 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대입시켜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구나 라는 개념을 이제 알면
반은 성공한 거지.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이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 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장마다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는 뭐 시장 제품 시장을 분석해 보는데 뭐 기존 제품과 기존 시장은 어떻고 기존 시장의 신제품은 어떻고 신시장의 기존 제품은 어떻고 신제품의 신시장은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품을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것도 다 분석하는 거예요. 일단은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예산 지불 테이블 아까 테이블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그래서 자 어떤 결정을 하는데 예스로 가면 일로 가고 노로 가면 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은가. 이게 나무 트리를 그려서 가는 것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최적의 방법론을 찾아보는 거. 이런 것도 의사결정 트리라는 것도 있다. 그다음에 결과 테이블.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대안이 다른 결과를 유발하는지를 제시한다. 테이블 한 부분의 문제기는 목표를 나열하고 각각의 대안이 바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를 등급화시킨다. 아까 말한 거예요. 기준에 대해서 가중치 두고 대안의 1, 2, 3, 4를 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가장 종합 점수가 높은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대안 1, 2, 3 해서 이 기준을 어떤 게 가장 취합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그래서 이것을 최종 검토해 보는 것이 평가해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진행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것도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처음 스타트부터 피니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거냐. 우리가 어떤 건설을 한다, 뭘 한다는 것도 뭐야. 시작과 끝까지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최적의 결론을 내기 위한 방법을 이제 찾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트, CPM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프로세스를 이제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예에서 다리를 논다. 그러면 스타트. 다리 처음에 시작할 때 뭐해? 설계해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파일을 받고 콘크리트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얹히고 그런 거 아파트를 짓는 거 모든 게 다 뭐예요? 그게 다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예산을 가지고 하는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고요. 의사결정 도구에서의 함정이 뭐냐? 의사결정 시 흔한 실책은 첫인상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확증 편견으로 인한 경우가 하나다. 그래서 confirmation bias. 뭐야? 야, 이거야. 이거 맞아. 이거야. 하고 그냥 막 필이 꽂혀가지고 그냥 이거야 하고 딴 거 보지도 않고 막 그렇게 갔어. 근데 그게 그대로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지? 근데 가보니까 이거 한참 가보니까 어라? 이거 더 좋은 게 있었네. 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거꾸로 오려면 어떻게 해? 여기까지 나간 게 엄청 손해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엄청 어렵지. 그래서 어떻게 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뭘 결정을 할 때 필이 꽂혔다 이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1안이야. 그럼 2안, 3안 뭐가 있을까? 그거를 놓고 비교를 해보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가장 좋을까? 그런 것들을 습관적 항상 그런 것들을 대안을 놓고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방법이 좋죠. 야! 내 배우자. 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사귀어봤어요? 그 사람 성격 어떤지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냥 필 딱 꽂힌 대로 가면 물론 필이 꽂히니까 좋긴 좋겠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전공 선택하는 거, 뭐 하는 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낮추고 성공 확률을 높인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이런 개념이 있고 이게 이거를 그냥 어떤 내가 습관적으로 내 그냥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배워서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해서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는 거로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하면 돼요.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방법론들을 다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문제 해결하는 것도 케이스 스터디 가지고 내가 기업에서 강의하는 것만 해도 보통 3일짜리 20시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 내가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는데 3시간 수업으로 15주 45시간 실습 발표 토론 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갖고 하고 그러는데 기업에서는 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가르치는데 오늘 우리는 뭐 30분에 그냥 개념만 이해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저런 게 있구나. 앞으로 내가 조직에 가면 저런 걸 좀 체계적으로 배워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가 수업에 만족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